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잘 자는 방법 31가지 중에서 1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15가지 알토란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누구나 매일 밤 꿀잠을 주무실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세요.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신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와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서 햇빛 샤워를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고 창가에서 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정도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데요. 또한 맥박과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해 심장에서 원손발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등 신체를 안정시킵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몸을 긴장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는 깍지 끼고 등 말기, 고양이 자세, 누워서 무릎 잡고 몸 쪽으로 당기기, 무릎 꿇고 엎드리기, 몸통 비틀기 등의 가벼운 동작을 추천해 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 족욕 등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잠들기 9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0%나 더 빨리 잠들고 총 수면 시간은 15분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의 열 방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숙면을 위한 이상적인 나이트 루틴인 샤워.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본 온라인 매거진 마이로와스에 의하면 잠들기 직전에 양치질을 하면 잠이 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칫솔질을 하게 되면 잇몸이 자극을 받는데 잇몸이 자극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치질은 가급적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하고 부득이하게 잠들기 직전에 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정도로 끝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잠옷은 입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옷을 입고 자다 보면 잠옷으로 갈아입는 자체를 하나의 수면 과정으로 뇌에서 인식하게 되는데요. 즉, 잠옷 입는 행위와 함께 뇌는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잠옷은 꽉 끼는 것보다 헐렁한 것이 좋습니다. 품이 넉넉한 잠옷은 뒤척일 때도 편안하고 숙면을 취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옷 소재를 고르실 땐 합성 소재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면 소재의 잠옷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잠옷보다 통풍과 통기가 잘 되고 움직임도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간혹 트레이닝복이나 편한 일상복을 입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소매나 통이 작으면 통풍과 혈액순환에는 좋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몸이 편안한 옷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매트리스는 수면의 질 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된 만큼 매우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매트리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누워보고 내 몸에 잘 맞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은 물론이고 체형과 체압 분포, 수면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도의 매트리스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푹신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탄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충분히 누워보고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쿠션감을 가진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잠을 잘 때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베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베개가 바뀌면 익숙하지 않은 높이와 낯선 소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개가 숙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증거겠죠. 베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베개의 높이인데요. 옛말에 고침 단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개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베개를 찾는 방법은 매트리스와 마찬가지로 체험관에 가셔서 직접 누워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높이의 베개라도 두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경추의 길이, 즉 목이 짧은지 긴지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 베개의 높이와 쿠션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개에 누웠을 때 목, 어깨, 등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잘 맞는 높이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MR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통해 청각을 넘어 오감을 자극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요. 특히 빗소리나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심신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자극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만족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ASMR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음이나 고주파가 섞여 있는 인공적인 소리는 오히려 불편함이 더 클 수도 있고 지나치게 현란한 먹방이나 쿡방, 인물들이 등장해 계속해서 속삭이는 자극적인 소리는 정신을 깨어나게 해 잠을 더 들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 뇌를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잠들기 좋은 상태로 유도해주는 적절한 컨텐츠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른수면연구소에서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명상을 하면 신경계가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되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하는 거창한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요. 내쉬는 숨은 길고 편안하게 하고 들이마시는 숨은 저절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서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법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계속 잘 따라와 주세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양을 세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양 세기는 정신을 더욱 말똥말똥하게 할 뿐 잠을 이루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일기를 쓰듯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명상을 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내가 순간순간 느낀 감정, 사람들과 나눈 사소한 대화, 했던 생각들을 떠올리다 보면 불필요한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뇌가 잠들기 좋은 상태로 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하게 스르르 잠이 들게 될 겁니다. 과학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호흡이 얕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면증과 호흡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흡만 잘 조절해줘도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은 미국 하버드 의대 앤드류 와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천연 신경 진정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간단한 호흡 과정을 통해 폐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부교감 신경의 안정을 유도해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첫째, 4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둘째,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셋째, 숨을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최소 2번, 6주에서 8주간 꾸준히 연습하면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 오히려 잠이 달아나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침대에 누우면 잠을 잔다는 인체 반응 공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불면증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계를 쳐다보지 말고 침실 밖으로 나와서 독서를 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등 비교적 자극이 적은 활동을 하며 잠이 오길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 이때도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 등 뇌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시계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내가 앞으로 몇 시간을 잘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인데요. 시간을 자꾸 확인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초조함이 생기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잠이 더 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 잠자리에 들거나 밤중에 깼을 때 일부러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잠자리에 든 순간부터는 수면 시간에 대한 강박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시길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잠이 꼭 들지 않더라도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 피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예민한 경우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머리 꼭대기 한가운데 있는 백헤어를 지압해주면 좋습니다. 양쪽 귀에서 똑바로 올라간 선과 미간의 중심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정수리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백헤어입니다. 이 부위를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듯이 잡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지압을 해주면 피로가 쌓인 뇌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고민스러운 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이 백헤어 지압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혹시 못 일어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알람을 5분 간격으로 여러 개 설정해 놓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기상 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워 잠들게 되면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아데노신 분비되어 잠을 깨기가 더 어렵고 매우 얕고 질 낮은 잠을 자게 되는데요. 얕은 잠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뇌가 결국 비정상적인 화학 반응을 끌어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잠드는 습관은 버리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한 번만 맞춰놓고 단번에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수면 습관 31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게 기본이고 원칙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31가지 수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